코끝 찡한 겨울바람에 까치가 우는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고향으로 향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자식들은 이 길을 따라 고향집으로 오겠죠. 제 고향은 못 가고요. 남편 고향에 가는 거죠. 우리 시집에 가는 거죠. 시집에 갔다가 고향 가고 싶은데 이제 너무 멀으니까 갔다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친정에 가는 쪽으로. 엄청 막혀요. 얼마나 걸리세요? 차가 안 막히면 한 6, 7, 막히면 10시간도 이렇게 내려가기 되게 힘들어요. 명절 때나 뭐 휴가 때 아니면. 고향집은 도란도란 음식 만드는 소리로 따뜻해집니다. 시골은 그냥 떡도 인절미야 뭐 쑥대기 별거 다 하지요. 그래서 서울은 그런 거 안 차요. 경상도는 전을 이렇게 부쳐도 부침개 같은 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해주던 그 완전 시골틱한 배추 부침개 있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마음속의 고향이죠, 뭐 그죠? 그죠? 수곡 속의 고향이죠. 뭐. 고향에 누가 있으면 좋죠. 저도. 우리는 때가 되면 고향으로 향하고 고향은 늘 우리를 기다립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팥잎국을 먹고 싶다던 권복순 씨는 남들보다 이르게 고향을 찾습니다. 딸보다 며느리의 도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명절에 맞춰 친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복순 씨의 어머니 군한회 할머니입니다. 어머니, 그 시래기는 뭐 하시려고요? 우리 딸 복순이가 온다고 해서 갈 때 싸주려고 그래요. 아, 시래기도 좋아하시나 봐요, 따님이. 예. 어쩐 일이요? 예. 뭐 하시려고 시래기는 그렇게 복순이 온다고 해서 싸주려고 그래. 뭐 이렇게 가지고 와? 복순이 이거 뭐 고기 좋아해서 사왔어요. 그래도 고기를 이렇게 비싼 거 산 적을 이렇게 많이 사왔어? 고기 좋아하니까. 아이고 가지고 들어가 복순이 집안. 어머니는 지난 가을 딸을 위해 시래기를 말려두었습니다. 뭐라도 손에 들려보내고 싶은 마음,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겠죠. 자식의 입맛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이거 실종만 하면 해요? 실종만 하지 뭐. 그래서 어머니는 밥상에 무엇을 올릴지 고민이 되지 않죠. 작은 어머니가 알고 준비할 정도로 산적은 권복순 씨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어머니, 되게 산정하면 뭐 꼬치에 깨서 하지 않아요? 시방이야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꽃이 폈지요. 이렇게 해서. 아, 옛날에는 꼬치 예, 깼는데. 5 쪽에서 썼어. 옛날에 요만큼 해서. 근데 요즘 시방은 C 쪽 이렇게 해서 그냥 써요. 편하게. 옛날에는 쌀꽃이로. 만들기 쉬워 보이는 음식도 어머니가 해주셔야 그 맛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로지 자식의 입맛만 생각하며 만드는 어머니의 마음이 비법 양념으로 속속들이 맛을 채우기 때문은 아닐까요? 차근차근 딸의 입맛을 기억하며 음식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군한의 할머니처럼 말이죠. 들깨 갈은 물과 된장을 넣어 만들 음식은 권복순 씨가 아주 오래전에 맛있게 먹었던 겁니다. 그것을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죠. 어머님, 그거 뭐예요? 이게 팥잎인데요. 옛날에는 이놈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주먹주먹해서 2가지다 이렇게 착착 넣어서 소금을 이렇게 살살 얹어서 꼭 눌러놓으면 또 올라나면 그놈을 해서 이렇게 한 입이지.
헹궈 가지고서 국 끓여 먹고 이제 볶아도 먹고 그랬어요. 된장으로만 끓여내는 팥잎국입니다. 우리 둘째 딸은 우리 친정이를 가서 나 따라가서 오이갓집에 가서 먹어봤지. 좋아했었어요 그때? 예, 그렇게 맛있더랴. 나도 좋아하는데. 딸은 어머니를 닮는다고 했던가요? 입맛도 그런가 봅니다. 팥잎 볶음에도 들깨 갈은 것을 넣어줍니다. 몸을 보하고 노폐물을 빼주는 좋은 음식 궁합이죠. 손주들을 위한 것도 준비합니다. 매작과를 만들 겁니다. 매작과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시작된 한국 전통 과자죠. 군것질할 것이 지천인 요즘이지만 할머니는 매년 설이 되면 매작과를 만드셨습니다. 손을 많이 타는 녀석이라 최근엔 손주들도 맛을 보지 못했죠. 그냥 이렇게 치대면 돼. 이것은. 그러면 만들기 좀 귀찮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안 하지. 옛날에 많이 했어도. 귀찮아서 이렇게 하면 먹지요. 밀가루와 계란, 물, 소금을 넣어 치댄 반죽은 홍두깨로 종이장처럼 얇게 밀어주어야 합니다. 얇은 반죽이 매작과의 맛을 좌우한다는군요. 얇게 민 반죽은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칼집을 넣어 다시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생김새를 두고 붙인 이름이 매작과입니다. 매화 나무에 참새가 앉은 것 같다고 해서 붙인 거죠. 아무리 봐도 매작의 형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자로서의 면모를 서서히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청을 묻히고 깨를 뿌려 버무려 내면 됩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 다 됐어. 이제 거짓게 올죠. 딸내미 올 거요. 저기 내가 나가볼게. 네. 이제 그만해야 됐어. 네, 얼른 내다보고 오세요. 휴대전화도 있는 요즘 어디쯤 왔는지 전화해서 물어봐도 될 법한데 어머니는 대문을 나섭니다. 잠시 다니러 가는 딸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더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일까요? 겨울바람이 찹니다. 엄마, 쫀데 왜 나와 있어? 나는 들었어? 아유, 미리 왔다 가야지. 난 편하잖아. 그래도 얼굴 한번 보고 가고. 아이고 내가 파지할게 뭘 이렇게 사갖고 와. 그냥 오지. 아이고, 쫀데 왜 이렇게 있어? 이거 다 내려갔네? 아이고 다 오늘 안 봤어. 아이고, 쫀데 이렇게 하고 계셨어? 방바닥도 따뜻하지도 않고 입어요. 미지근하네? 아유, 천재 올라가면 못 봤다. 따뜻하게 하고 한 번씩 빼고 그러지, 그냥. 시래기 넣어주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너 가져갈래? 어이구, 좋지. 그래 가져가서 감자탕 삶아서 해서 맛있게 먹어. 그렇잖아도 감자탕거리 없어갖고 사야 되잖아, 근데. 그 엄청 크게 내, 그거도. 싸주려고 내가 가리비 엮어놨어. 아이고, 고마우셔라. 되게 많네. 아이고,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좋은 거요. 만감이 교차하지만 위안이 되고 안도가 되는 어머니의 곁 오랜만에 앉아봅니다. 명절보다 이르지만 어머니는 점심 메뉴로 떡국을 만듭니다. 찹쌀이라 뜨겁게 이렇게 해서란구나. 이렇게 해야지. 어저께 되는요. 찹쌀. 찹쌀가루는 뜨거운 물로 해요? 야, 그냥 날떡국 끓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날떡국은 충청도 지방 음식입니다. 가래떡처럼 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제비처럼 바로바로 반죽을 해 날반죽으로 끓인다 해서 날떡국이지요. 바로 해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어머니가 떡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제 엄마가 이걸 해서 할아버지 사랑채에 계시면은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이제 상을 딱 차려 주셔요. 옛날에는 같이 안 잡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상 따로 또 엄마 아빠하고 또 애들대로 따로 엄마들도 따로 막 이렇게 먹더라고요. 부엌에서 엄마들은 잡수고.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가면은 어른 거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하지만 먹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남기지 않나. 혹시 그것 좀 남으면 좀 얻어먹어 볼까 하고 기다리고 막 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럼 어머님도 이거 만드시기만 하고 잘 못 드셔보셨어요? 나요? 네. 하나야말도 먹어봤지 뭐 맛이라도 보니까 먹고 싶어 죽겠는데 뭐래라도 먹었지 뭐. 밀가루도 귀하던 시절이니 찹쌀가루는 당연히 귀한 맛이었을 겁니다. 새알심처럼 만든 떡은 멸치 육수가 구수하게 우러나면 간장으로만 간을 맞춘 뒤 살살 저어주며 넣습니다. 무엇보다 찹쌀이 풀어지지 않게 익혀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너무 다 붙였지 마. 옛날에는 진짜 맛있었는데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하네요. 진짜 배고플야 맛있지 뭐. 배고파야 맛있어요. 권복순 씨를 어릴 적부터 봐온 이웃분들도 찾아옵니다. 들어오셔요. 언제 왔어요? 네. 아이고 일본 왔어요. 맛있는 거 좀 해준다고. 너좀 앉으셔 얼른. 오늘 이렇게 하셨어? 저거 다 했어. 날도 앉으셔야 이제 처음 봬요. 혼자 보기 아까우셨는지 어머니가 부르신 겁니다. 앉으셔. 너희네가 욕받는 명절 전에 엄마 맛있네. 얼굴 얼른 본다고 했더니 이렇게 그냥 아, 진짜. 맛있는 거 많이 해놔서 딸린다고. 아 효도도 안 하는데. 이렇게 원래 물건 귀한 거네, 먹어봐. 이거 작은 엄마가 또 해갖고 그걸. 엄청 하셨네. 외골수처럼 자식만 보고 사는 어머니의 마음은 부족할까 걱정이지만 권복순 씨는 한 입 한 입 어머니의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올 날을 또 손꼽겠죠. 어머니도 그러실 겁니다. 그때는 따뜻한 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기다리는 어머니가 쉽지 않게 말이죠. 엄마가 혼자 거의 저희 막 5남매인데 결혼을 다 시켰거든요. 거의 혼자 다 하셨어요. 그런데 가르치고 막 그래도 다 남부럽지 않게 막 가르치려고 그냥 세상에 속옷 하나 당신 손으로 안 사 입고 이렇게 사셨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그래서 엄마 하면 그냥 눈물부터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근데도 욕심이 사람이 잘 안 돼요. 그게 잘 해드려야지 뭐래도 사드려야지 이렇게 했는데도 저도 자식 있으니까 자식도 먼저 챙기게 되고 그렇게 욕심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늘 막 이렇게 와서 먼저 두고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서 다음에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왔다 가는 게 마음이 편해요. 내일이면 귀성이 시작되죠. 진작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표 한 장에 희비가 교차합니다. 다 고향의 그리움을 열망을 가득 갖고 이곳을 오는데 표 없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만 늘 친척이 있는 또 좋은 친구가 있는 곳이 고향이죠 뭐. 어디가 여기? 얘 어디 가냐? 광주. 광주? 네, 광주에서 장흥에. 광주 할머니 집이 가나? 애들이 이제 엄마 고향 내 음식, 엄마의 음식 이거 그다음에 그 추억을 찾아가요. 고향에 대한 의미는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뿌리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을 겁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우리는 설과 추석으로 나눕니다. 그때가 되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죠. 그런데 명절이면 당연한 듯 시작되는 귀성길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산업화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되었고 농촌에서 도시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70년대 산업화의 발달과 더불어 가지고 이농 현상, 농촌에서 떨어져 다 도시로 가는 삶의 패턴이 다 바뀌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떠나있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이 본능적인 욕구, 이것을 이제 표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설과 추석 외에 한식 단어는 4대 명절이었었는데 지금 2대 명절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때만 이제 공휴일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근로하다 보면 시간을 낼 수 있는 공휴일이니까 아마 이런 제도가 영향을 미쳐서 결국 이런 기성 현상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향을 떠나온 그들을 위로한 건 귀성차표 전쟁을 치르더라도 1년에 2번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본능과도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명절 때 고향을 가셨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제 기억 속에 없는 걸 보니까 어머니는 저와 살던 곳을 고향이라고 여기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곶감으로 유명한 고장답게 상주에는 750년 된 감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한창 농번기죠. 곶감이 잘 마를 때와 명절이 맞물린 겨울은 추운지도 모르고 지나죠. 올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공부도 크기가 아깝잖아. 아까워도 그 저기 뭐야. 힘들게 깎아가 힘들게 말렸는데. 아유 그래도 얘네들이 팔려나가는 게 팔려나가는 게 감사한 거지. 왜 너 표면에 적당한 흰 분과 꼭지 부위에 껍질이 아주 적게 붙어 있는 것이 좋은 곶감이라더군요. 올해는 곶감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 덕에 주문도 많아졌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작업을 거의 뭐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고 또 뭐 밤에도 낮에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럼 바쁘시면 어머님들은 뭐 식사할 여유는 있어요? 식사할 시간도 없죠. 철야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그렇게 씻고 바로 작업 들어가고 저녁에도 밤샘 하고 또 그냥 아침 점심 같은데 저녁 때는 아침에는 밥 해놨다가 먹고 점심 때는 그냥 라면도 끓여 먹고 냉면도 해서 먹고 국수도 삶아 먹고 그냥 해놓은 거 먹고 그런 식으로 일이 우선이니까. 사람의 손을 많이 타야 하는 곶감. 농사를 짓다 보면 명절은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영남상에 고깃집에 갖다 주고. 네. 그러고 하고서 고기 좀 사와. 고기 좀 사와. 그러다 보니 아내는 명절에 고향을 찾을 엄두도 못 냈죠. 남편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 안식구는 그 친정이 저 충남 부여입니다. 명절에는 거의 가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꽃감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명절에는 거의 간 일이 생각에 기억 속에 없고 결혼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거의 뭐 간 기억이 없고 거의 꽃감으로 매달리겠다 보니까 아마 저거 처갓집을 가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아내분한테도 조금 미안한 생각이 안 드세요? 많이 미안하죠. 아이고. 미안해도 미안하단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당장 올 설에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요 사장님 주문한 거 꽃감 가는데 아이고 꽃감 잘 됐어요? 아이고 뭐 그런 대로 뭐 곶감을 선별하고 다듬는 아내의 야무진 솜씨를 기억하는 손님들 때문입니다. 좋네. 어떨 걸 좋고 맛있겠다. 고기도 좀 사가야 가야 되고 앞다리살로 한 건 줘요. 네. 오늘은 명절 음식을 미리 장만하기로 했습니다. 자, 고기 잘 먹을게요. 예, 오늘 고생해요. 네. 그래서 남편은 또 미안해집니다. 이른 설 음식 준비는 떡부터 합니다. 어머님 꽃감은 왜 자르시는 거예요? 예, 꽃감떡 하려고요. 아 꽃감떡이요? 예. 명절에 이런 걸 해 드셨어요? 예, 이게 꽃감떡이 맛있어요. 옛날에는 강껍데기로 해 먹었는데 지금은 고급이 돼서 꽃감으로 떡 해 먹어요. 그거는 설탕 부을게 알았어. 설탕도 뭐? 며느님은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아 배우는 죠? 네. 며느님은 그럼 처음 보신 거 이렇게 꽃감 넣는 거는? 네, 꽉감 넣는 건 처음 봐요. 한국 음식은 비슷한 것 같아도요. 지역마다 색이 다 있습니다. 쌀가루와 곶감, 팥을 넣은 곶감 버무리처럼 말이죠. 그 구멍으로 왜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 저 가루 샌다고 막아요. 만드는 법은 쑥버무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재료에 따라 이름도 맛도 다르죠. 타양으로 시집온 아내가 그 타양이 고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2시간을 꼬박 쪄내야 곶감 버무리가 됩니다. 명절 음식에 빠질 수 없는 전도 부칩니다. 삶은 무로 전을 부치는 것은 시집와서 배운 것이죠. 처음에 시집 오니까 무를 삶아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무를 붙이나 이상하다 했지. 그래갖고 해갖고서 먹으라고 간장 양념에다가 주니까 진짜 찍어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께 배운 겁니다. 살림을 배우다 보니 시어머니의 고향엔 어느덧 아무도 남지 않은 나이가 되었죠. 고향이 따로 계신데 어디시라고요? 상주 평성 검동오리로. 여기서 멀지 않네요. 멀진 않아요. 30리라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는 잘 다니셨었어요? 잘 못 갔지요. 왜요? 이제 자주 가지 말라고 하겠지요. 농사일이 바빠서 그런가? 예, 바빠서 그런 건 몰라도 가에 갈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건 잘 못 가고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수고한다고 돼지고기 사왔어? 아 이거 고생이 많네. 남편이 사온 돼지고기로는 떡국을 끓입니다. 잘게 채 썬 돼지고기와 두부를 볶아서 고명을 만들죠. 간은 소금으로만 합니다. 옛날엔 돈이 없어가지고 돼지고기를 소고기를 못 사가지고 돼지고기로 해 먹었어요. 이거 언제부터 해서? 옛날에 그 시집 왔을 때 식구가
한 연아웃 때도 그 방건사가에 물을 한 솥 붓고 그걸 끼려고 그랬어. 아, 그러셨어요? 시어머니에게 고향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었죠. 친정어머니였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본능과도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시집 온 지가 한 30년 되는데 마음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꽃감하고 살다가 가는 거죠. 뭐. 올 금년에는 이제 설 지내고 꽃감 끝나거든 둘이 가요. 그 살아서 계실 때 자주 들다 보는 게 저 자석된 돌이라 그래도 살아서 이제, 잘 해야 돼. 이제는 좀 마음이 좀 철없는 소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절마다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부러움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꼬집어 얘기하기 힘들지만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나 다름없는 제겐 그랬습니다. 아주 카페가 참 좋아졌습니다. 여기 인터넷도 볼 수 있고 컴퓨터 이건 또 게임하는 데고요. 네. 아침 식사 뭐 사러 오셨어요? 네. 뭘 사세요? 과자. 호두 과자. 여기 계란이나 사이다 파는 거 있습니까? 예, 콜라 사이다. 아니 콜라까지야 그렇고 사이다. 예, 콜라. 요즘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뭐예요? 계란 같은 거 예전부터 많이 찾으시고. 아 지금도 아직까지도 계란을 많이 찾는군요. 사이다하고 콜라하고 비율이 어떤 게 더 많이 찾아요? 보통 고객님이 사실 때는 이제 콜라보다 사이다를 더 많이 찾으시고. 사이다를 많이 찾아요. 아마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은 기차를 탈 때면은 지금도 삶은 계란과 사이다를 꼭 드시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이건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먹기 위해서 먹는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기억과 맞닿는 그런 추억을 찾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가는 곳은 군산입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누구보다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음식과 맞닿아 있는 기억으로 삶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곳이죠. 바다를 끼고 있는 군산답게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15,000원. 15,000원. 3마리 2만 원, 한 마리 10,000원씩. 웬만나 사실란 네, 얼마큼 살 거예요? 간자미 가격을 흥정하고 있는 이모길 홍옥자 부부는 황해도 해주가 고향입니다. 여섯 마리만 가져. 네, 6마리. 6마리 주세요. 암놈이니까. 큰 놈으로 줘야 돼. 네, 큰 놈으로 좀 골라주세요. 예. 자, 이거 잡아요. 네. 전라도에서 홍어가 대접받는 것처럼 황해도에서 간자미는 귀한 녀석이죠. 큰 놈 이놈으로 하나 줘. 네. 자, 6마리. 큰 거 이거 골라주면 되고. 잘 하시나 봐. 아, 동네 사람들 저기 한 게 동네 사람들 이렇게 다들 좀 명절 때도 되고 하니까 같이 좀 먹으려고요.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제가 오늘 찾아뵐 분들입니다. 이렇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갖고 손심이 센 사람 할아버지들 좀 하시라요. 홍옥자 씨 부부가 사온 간자미는 이미 손질이 시작됐습니다. 잔치가 시작된 거죠. 미끌미끌한 녀석은 껍질을 벗겨내기가 영 쉽지가 않습니다. 뜨거워. 이불을 잡아들릴까? 이불을 잡아들릴까? 네, 손심 없어서 뭐라. 뭐 하시려고요? 간절히 해 하려고 그래요. 네. 원래 이북에서도 이 명절에 이거 해 드셨어요? 네, 많이들 해 잡수고 그러죠. 많이 남게 하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뭐 이거 참들 거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통에서 많이 하고 연애 사람들은 뭐 많이 먹죠. 비싸. 간자미는 막걸리로 씻어줘야 살이 풀어지지 않고 쫄깃해집니다. 막걸리에 유기산이 단백질을 응집시키기 때문이죠. 양념은 고추장과 고춧가루, 식초와 설탕으로만 합니다. 여기에 미나리를 듬뿍 넣어 잘 버무려지면 그 맛이 달콤달콤하게 더 넣어야 될 거야. 우리 어머님이 해주던 말하고 거의 같으네.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이 사모님들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옛날 그 맛이 그대로 나는 것 같아. 황해도에서는 설에 떡국보다 만둣국을 드셨습니다. 곡창지대가 많지 않은 이북에서 쌀가루로 떡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추운 날씨도 만두를 발달시킨 이유가 됐습니다. 만두 소가 쉽게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이 쉬웠죠.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 자 만두 소리 옵니다. 네, 만두를 빚을 땐 속을 꽉꽉 채워 빚습니다. 어머님 만두가 완전 왕만두인데요? 예, 왕만두예요. 왜 이렇게 커요? 커야 하나 먹어도 배부르고 하려고도 맛이 조그매야 조그매면 하기도 저기고 이 속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조금 들어가면 이게 만두 속이 조금 들어가니까 맛이 없어요. 우린 떡국이라는 건 없거든요. 거기는 잘 안 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두를 해 먹겠어요. 명절이면. 그전에 아이고 이거 이런 밀가루 어디 밀에 뭐 그렇게 해 먹어서 홀밀로 많이 해 먹었지. 잡곡이 많이 나던 고향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많이 나는지는 모르죠. 그래도 기억 속의 고향은 호밀로 만두피를 밀어 큼지막하게 만두를 만들던 곳입니다. 만둣국에 쓸 육수는 수탉으로 고안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암탉보다 기름이 적어 담백한 맛을 내죠. 입맛과 맞닿은 기억은 반세기가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12번지라고 그랬어요.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이 실향민들이
고향을 잃지 않으시려고 음식을 자꾸 이렇게 해오고 또 이럴 때 한번 신앙민끼리 모이시는 거죠. 네. 이게 이건 황해도에서 잘해졌던 음식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빈대떡이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부모님들이 해먹던 음식이라 안 잊어먹고 계속 해요. 우리는 이제 무슨 일때나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이걸 꼭 해요. 안 하면 명절을 못 쓰는 거라. 이북 사람들은요 이거 안 하면 결혼식 못 하는 줄 알아요. 이거 못 하는 줄 알아요. 짠지밥이라고 부르던 김치밥을 만들 겁니다. 김장김치와 돼지고기, 콩나물과 불린 쌀을 넣어 밥하듯 하면 되는 거죠. 어릴 적 홍옥자 씨 어머니가 잘해주시던 거죠. 맛있어서 좋아하던 짠지밥은 이제 홍옥자 씨가 제일 잘 만드는 음식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와서 고백할 게 모두 고향이 황해도 분들이십니까? 네. 저도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 해주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고향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아마 인천으로 들어오셔서 거기다 나를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살긴 또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고향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만난 분들은 한국전쟁 일사후퇴 당시 LST 수송선을 타고 피난 오신 분들입니다. 곧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했고 60년을 넘게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서 살게 됐죠. 대부분의 피난민들이 그랬을 겁니다. 배를 타고 이제 아구에서 한 3,000명이 타고 내려다가 네. 선봉무비를 받았거든요. 그저 이 해마통에 네네. 받아갖고 문짝에 고장 나갖고 이건 고도도까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군산에서 그 피라미드를 내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황해도 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실 모두 어려운 시대를 건너뛰고 사셨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좋으시게 건강하시게 이렇게 유지해 오신 게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고향의 그리움을 이 한 잔으로 위로받고 싶으신 여러분과 함께 저도 위로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게 뵙게 돼서 네, 고맙습니다. 두고 온 가족 생각, 고향 생각이 뼈에 사무칠 때마다 고향 이야기와 음식을 함께 나눌 동양 사람이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또 살아갈 세월이 얼마나 있어 고향을 만나게 될까요? 어르신께서는 지금 이북 음식을 생각한다 이러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평안북도예요. 네, 평안북도. 평안도에서. 근데 우리 있는 데서는 이 만두가 황해도에서 많이 했지. 네. 평안도에서는 이렇게 선호 안 했어요. 평안도는 뭡니까? 냉면입니까? 아니 그 냉면 그렇죠. 우리는 그 섬에서 살았거든요. 네. 근데 육지에서는 이제 냉면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해 먹었죠. 네. 내가 먹어봐서 그 음식에 중독이 돼서 뭐 그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그 기억이 또 그리움을 낳아가지고 이게 자꾸 잡수고 싶고 이런 거죠. 저도 아버님을 닮았는지 냉면이 그렇게 그리워요. 네. 혀 끝에 각인된 어머니의 손맛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고향이자 정 그리고 내 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제야 고향 가는 길을 부러워했던 까닭을 깨닫습니다. 황해도 분들을 뒤로하고 군산항에 들렀습니다. 그곳엔 피난 올 때 타고 온 배가 퇴역 군인처럼 말없이 서 있더군요. 우리끼리 아닌 사람은 죽는 줄 알았어.
그때 난 낯설으니까 타양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냥 다 같이 뭉치고 사는 거야. 뭉치기 사는 거야 서로가. 떨어져 있던 사람도 딱 뭉치는 거야 다르고. 이제 매일 때는 부모 생각나긴 나네. 나 같은 사람은 진짜 부모 얼굴도 모르고 유유히 흐르는 바다에 그들의 소식을 실어 보냅니다. 조용한 법성 포구의 아침. 오종환 씨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지난밤 내린 눈 때문이죠.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고기를 엎어놔야 쓰려는 것 같지? 오종환 씨는 30년을 매일같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재밌구만. 눈만 집에서 하는 것이 재밌을 때야. 둘째 아들 윤태 씨는 어머니 곁으로 온 지 3년째입니다. 그런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난전을 펴고 장사에 여념이 없던 어머니가 마음이 바빠 보입니다. 윤태야, 너 가게도 혼자 보고 있어라. 아직은 손님이 이렇게 이끌어서 안 계시니까. 조금 이르게 설새로 내려오는 형 때문인가 봅니다. 어머니. 네. 근데 지금 쌀 들고 어디 가세요? 방앗간에 지금 떡 하러 가요. 떡이요? 예, 가래떡. 아. 떡국 사 먹으려고. 그래야 구정을 세지요. 오종환 씨는 바쁜 장사에도 명절 음식은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이번 설도 마찬가지죠. 가래떡은 오종환 씨가 좋아하는 떡입니다. 설마다 뽑는 가래떡이 장수를 기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집에 오자마자 굴비 선별을 시작합니다. 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머님 이 조기는 왜 따로 두세요? 아, 이것은 우리 큰아들이 무지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 뒀다가 여기에서 오면은 바로 쪄주려고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주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겠죠. 생선을 말리고 손질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윤태 형이 비린 건 안 좋아해. 생물은 별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놈 또 붙여놓고서 하면 잘 먹어. 명태전은 안 좋아해도. 붙여가지고 여기 와서 처음에는 생선 달도 못했어요. 서방님이 다 해서 달아주면 제가 양념만 해서 무치는 것만 했죠. 근데 지금은 이러고 다 하면서 다 해 모든 것을. 우연히 만난 과묵한 남편과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아 기르는 동안 남편의 고향에 익숙해졌죠. 대장부 열정적이고 거침없는 분이죠. 아버지가 이제 활동을 많이 못 하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몫까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는 강해졌습니다. 은태야, 엄마 이거 두들겨서 고창구이 좀 무쳐야 썼으니까 너는 그 지진 전부찌개 그거 포 좀 떠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마워 아들. 그리고 어머니를 지탱하는 건 가족이었죠. 아들이 좋아하는 고추장 굴비를 먼저 만들 겁니다. 굴비는 이렇게 두드려야 잘 찢어진다는군요. 생강과 통마늘을 넣고 매실청을 넣은 뒤 고추장으로 잘
버무려 줍니다. 엄마의 손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나가서 먹으면 잘 안 먹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신경 써서 해서 보내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엄마 맨날 좀 해서 좀 보내주세요.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좋아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해요. 어머니 맛있게 해줘요. 알았어요. 많이 먹으시오. 그날 형 덕분에 이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네. 뼈를 바른 생조기로는 조기 전을 붙일 겁니다. 오종환 씨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둘째 아들이 좋아하는 거죠. 사실 이 음식은 오종환 씨에겐 아픈 음식입니다. 아, 엄마는 이 조기를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들들처럼. 그래서 제가 대목대가 되면은 여기저기 육가 나라도 드시라고 많이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이 명절 때 같은데 뭐 이런 고기만 주면은 엄마 생각이 절로 나요. 치아가 좋지 않으시던 시아버지를 위해 만들던 게살 무침은 이제 두 아들을 위해 만듭니다. 손이 드시 많이 가겠어요. 많이 가죠. 이것도 이제 무침은 양념 그 양념으로 하니까 무침인데 이제 걸리는 것도 없이 살만 빼서 한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게살 무침은 일일이 손으로 발라낸 게살과 내장에 쪽파와 양파, 생강을 넣고 고춧가루와 매실청을 넣어줍니다. 통깨를 뿌린 후 간장으로 간을 맞춰 무치면 되죠. 현태야. 어디야 있어 지금? 터미널. 동생한테 보내니까 택시 타고 와라 그냥. 아니 윤태 나간대. 아 윤태 간대 윤태 간다. 윤태 지금 나가는데 좀 기다려라. 응 그래. 좀 이따 빨리 보자. 큰아들이 도착했다는 연락에 어머니의 손이 바빠집니다. 먼 길 온 아들의 시장길을 걱정해서죠. 싱싱한 생물로 시원하면서도 담백한 떡국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아들이 올 때마다요. 네.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설레이죠 항상. 부모는 자식들만 보면은 마을만 들어도 설레이고 좋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이 좋지요. 얼른 내려와. 얼른 들어가시고 좀 더. 같이 가지 같이. 오느냐고 고생했어 아들. 네. 응? 네 뭐로. 멀지 굉장히. 네. 이제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진짜 연태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 여기도 있어. 지친 타양살이에 쉼을 얻는 밥상입니다. 밖에서 먹다가 밥 먹으면 집밥이 그리워져. 고향에는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는 자식을 기다리죠. 어머니는 그 행복감으로 밥상을 차립니다. 옛날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저러는데 특히나 우리 아들분께서 밥 잘 먹고 살이나 좀 더 이렇게 쪘으면은 더 없겠습니다.
올해도 온 가족이 밥상 앞에 둘러앉아 새해를 맞이하실 겁니다. 지난 한 해에 대한 수고를 위안받고 또 그 기억으로 한 해를 든든히 시작하고 살아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마다 고향으로 향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저도요, 따끈한 떡국과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향하겠습니다. 올해도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